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보택시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가 바라보는 최대의 난제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난제를 풀 수만 있다면 로보택시 사업이 테슬라의 EPS에 가져다 주는 그 공원 이익은 어마무시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도지의 수장 자리에서 일찍 물러났죠. 저는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 자리로부터 물러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팩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지의 수장 자리에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가이던스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실제 미스가 났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회복을 하는 큰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도지 수장 자리에 물러난다는 이야기였잖아요.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봤었을 때 테슬라를 위해서 정말 물론 큰 일을 하고 있고 큰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테슬라 본사로 돌아와서 그가 할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미 그동안에 워낙 많은 일들을 일론 머스크가 해왔고 그 토대 위에서 세계적인 천재들이 테슬라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지금 도지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이든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태클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 지금 내가 테슬라를 아무리 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키워봤자 자기보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보다 더 위에 있는 절대 권력자가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의 도움을 주면서 내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부분에 어떤 회사 외적인 그런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소를 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나는 테슬라 본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나와가지고 그 규제들을 하나하나 철폐시키는,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앨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갑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최고 권력자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트럼프를 위해서 총알바지도 하면서 그렇게 도지의 수장자를 해왔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전국 단위의, 미국 전국 단위의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뭐 다양하게 좀 혜택들이 알게 모르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주가에 변동성이 있고 불안 요소는 준다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 자리를 최대한 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5년, 10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나온 것 같긴 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중요한 건데 너무 5년, 10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스타일 성향 자체가 저는 너무나 긴 호흡으로 10년은 단기 투자, 20년은 중기, 30년은 장기 투자로 보는 그런 어떤 투자의 여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임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머물러 주면서 최대한 좀 트럼프로부터 뜯어낼 게 있으면 좀 뜯어내기를 바랬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로보택시 규제 완화, 로보택시의 최대의 난제를 결국은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나온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외시급에 있었잖아요. 외시급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6월 달부터 로보택시를 10대씩 이제 자체 생산한 걸 가지고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외시급으로 보면은 직영점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직영점인 것이고, 뭐 우버라든지 그런 회사들과 한다고 한다면 합작 투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조인트 벤처인데요. 그렇게 하는 사업인 것이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지금 누적으로 700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테슬라의 오너들,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로보택시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식업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보택시 사업의 가치, 이것을 극대화 시키려고 한다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가맹 사업.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오너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예비 프랜차이즈 점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직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찍어내가지고 굴려다니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몇 달 후에 1000대라고 했잖아요. 그 1000대라는 숫자는 여전히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몇 달 후라 그러면 4개월도 돼서 5개월도 될 수 있는 건데, 거의 이제 4개월만 하더라도 1년에 3분의 1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고작 1000대밖에 굴리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뒤에 대량 양산 체제를 하면서 더 많은 로봇택시가 돌아다니긴 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로봇택시가 바라는 부분들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거든요. 테슬라의 오너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최대 난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전기차 오너분들, 테슬라의 전기차 오너분들은 가정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를 돌려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업용 차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정용으로 샀던 차가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해서 순식간에 테슬라의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이 로봇택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아시겠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졸지에 나는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샐러리맨으로 이제 근무를 하시겠죠. 근데 동시에 비즈니스맨이 돼가지고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이 발생하는데, 자, 이거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미국 자체적으로 이거 법으로 지금 완비가 돼 있고 정비가 돼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죠? 용도 변경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지에서 이제 경장용으로, 이게 농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지로 허가를 받은 토지 같은 경우에 이것이 건물을 올리는 상업용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정말 수년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왜 이것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토지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득 작업을 정말 많이 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용도 변경인데, 지금 테슬라의 오너분들이 가정용으로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사업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이 운전자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간이 사업자, 면세 사업자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면은 신고를 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다 신고를 하거든요. 자,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이것이 과연 미국에서 국세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최고의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성실 신고 의무를 해서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자, 이 세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용 자동차가 과연 사업용 자동차로 탈바꿈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겠죠. 우버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당연히 먼저 경쟁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고, 유료 가면 노란색 택시 캡이 있죠.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하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도지의 수장 자리에 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들도 말끔하게 뭔가 해결을 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류의 뉴스가 하나도 없는 거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건 아닌가. 그래서 일론이 테슬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런 규제들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테슬라가 기술력은 압도적일 겁니다. 그것이 시간 문제로 막 5개월 정도 넣는다든지 한 8개월 넣는다 하지만은 압도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공고할 것이고, 경쟁자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거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의 적은 역시 이 규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려고 총대를 메고 들어갔는데, 이거 외에도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이것을 정말 그 짧은 기간에 도지 수장 자리를 맡고 난 뒤에 3, 4개월 만에 이것을 모두 얻었을 것인가? 저는 정말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이 수장 자리를 빨리 내려놓는 것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난제를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세금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들여야지 지금 재정적자도 막을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택시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이 직영점 사업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돌리는 로봇택시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내면 끝인데, 지금 미국에서만 그래도 300만 대 가까운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는데, 이 로봇택시들 중에서 20%, 30%가 굴러다니게 한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100만 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영사업 개념에서 자체적으로 로봇택시 찍어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이제 이제 사업체를 거느리는 게 되는 것인데, 테슬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말이죠.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지금 이미 가정용으로 굴러다니고 있는 전기차를 사업용으로 바꾼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025년 6월 30일 날 로봇택시가 런칭이 되고 났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어떤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을 조금 발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2025년 7월 1일부터, 인도가 된 테슬라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택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다. 근데 이미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전기차를 가지고 과연 이게 가정용인데 사업용으로 이게 바뀌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는 이것이 매우 힘들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일론 머스크가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관점에서 로봇택시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해결 과제들을 볼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서 투자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